자,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문구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렇게 제목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법한 제목을 활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네, 관객 독자들이 이 어떤 내용일까 하는 궁금증, 호기심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 자, 어떤 행동을 하나 봅시다. 누군가는 춤을 추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출근해서 일도 합니다. 자, 어떤 행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열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밀어주는 힘,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동기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동기의 뜻, 동기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잠시만요. 너무 펜이 굵습니다. 네. 동기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면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동기의 개념을 얘기했으니까 도대체 동기가 뭐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동기가 이 글의 제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기의 개념을 얘기했으니까 동기가 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동기에는 외제 동기와 내재 동기가 있다. 자, 그럼 외제 동기가 무엇이고 내재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자, 외적 보상을 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이거를 외제 동기라고 한다. 자, 봅시다. 외적 보상을 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외제 동기라고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가 뭘 줘요? 네, 선물을 줍니다.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경우 이 행동을 외제 동기가 작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에서 칭찬도 역시 외적 보상, 외적인 보상, 즉 외제 동기를 자극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 이런 지표는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거나 만족감을 위해 행동하는 것, 이것을 내재 동기라고 했습니다. 즉, 과학이 어때서 재미가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보람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내재 동기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외제 동기와 내재 동기 중 어떤 것에 따라서 살아야 할까? 자, 뭐예요? 질문을 하고 있죠. 질문을 하면서 이후에 어떠한 이 외제 동기와 내재 동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 하는 어떤 생각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 뭐 나왔죠? 동기의 개념에 대해서 나왔고, 동기의 종류에 대해서 나왔고, 그죠?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나왔고, 각각의 개념들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살펴보자. 자, 실험을 했어요. 실험. 어떤 실험인가요? 자,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동기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를 푸는 실험을 했습니다. 보상을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평균 15분 걸려서 문제를 풀었대요. 이번에는 문제를 풀면 보상을 주겠다고 했대요. 자, 보상을 준다는 건 뭘 했다는 거야? 외제 동기, 즉 외적 보상을 한다는 것, 즉 외제 동기를 제공하겠다고 먼저 말을 하고 실험을 했대요. 자, 그럴 때 원래 문제를 그대로 풀게 하는 방법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문제를 좀 쉽게 조정해서 풀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 쉽게 조정한 문제는 15분 이내로 풀었어요. 아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더니 15분 걸렸다 그랬죠? 자, 쉽게 조정한 건 15분이 걸렸는데, 원래 문제를 그대로 풀게 했는데 18분이 걸렸대요. 똑같은 상황이죠. 여기서 보상을 준다고 말을 하지 않았을 때도 15분이었는데, 여기는 똑같은 문제를 보상을 준다고 말하고 푸니까 18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상을 준다고 말을 한 것이 문제 풀이를 하는데 도움을 준 건가요? 하나도 주지 못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 알 수 있느냐? 외적 보상이 문제를 푸는데 효과적이기는, 쉬운 문제를 푸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는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외제 동기가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효과적이지 않다. 자, 그렇다면 어떤 회사가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업무의 성과를 냈을 때 거기에다 합당한 임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성과급 규정은 뭐가 될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외적인 보상이 되는 거예요. 외적 보상을 준다고 했을 때 잘 돌아가는 곳이라면 이곳은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쉬운 문제를 푸는데 효과적이라고 했지, 쉬운 업무만 해결하려는 조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외제 동기면 어떤가? 외제 동기면 어때? 칭찬이든 다른 보상이든 결과만 좋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실험 결과가 이래서 결과가 외적 보상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방해가 돼 라고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거 뭐 외적 동기를 주면 어때? 칭찬이든 보상이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아? 라고 뭘 하는 거야?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런 반론을 제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게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면 뭘 해줄게, 아이패드를 사줄게, 이런 보상을 이야기는 부모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고, 유능한 직원을 데려오려는 결과, 요걸 위해서 연봉을 올려주는 거. 자, 요것도 여기에는 보상하고 똑같이 외적인 어떤 동기죠. 외적 보상이죠. 외제적 동기. 이런 회사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외제 동기를 제공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게 하려는 목적만 달성하면, 또는 유능한 직원을 데려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외제 동기를 활용해도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마음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대요.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 봅시다. 첫째, 외적 보상을 쫓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건 어렵대요. 자, 어떤 점에서 어려운가? 자, 외적 보상이 작은 장난감을 처음엔 줬어. 근데 나중에는 게임기를 줘야 돼. 나중에는 자동차를 줘야 돼. 나중에는 집 한 채를 줘야 돼. 자, 외적 보상이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지죠. 그러면 이들을 관리하는 게 쉽겠어요? 더 점점 큰 보상을 줘야 되니까. 그렇죠. 어렵겠죠. 그 다음에 보상을 받는 사람의 입장도 좋지만 않대. 왜? 두 번째, 보상을 주는 사람과 끝없이 갈등해야 돼. 왜? 주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할 거 아니야, 이제. 그죠? 근데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없이 갈등을 빚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남들과 끝없이 또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마음이 결국은 황폐해지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상을 해보자. 경쟁과 비교, 시기, 질투, 배신, 지배가 퍼져 있을 거다. 자,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별로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하는 건 뭐예요? 외제 동기면 어때?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반론에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외적 보상을 쫓는 사람들 점점 더 큰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거 쉽지 않아. 또
보상해주는 사람하고 끊임없이 갈등해.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해. 그래서 결국은 마음도 황폐해져. 그리고 주변 환경이 경쟁, 비교, 시기, 질투, 배신, 지배가 퍼져 있어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그 반론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야기 화제를 전환합니다. 내재 동기도 있어. 외재 동기 말고 내재 동기도 있어. 어떤 거냐?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뭐에 집중합니까?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 그 과정, 그리고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 내재 동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내재 동기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내재 동기를 추구하는 사람들, 즉 외부 보상 없어도 괜찮아. 뭘 하는 그 자체가 재미있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껴.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 필즈상을,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받은 허 교수의 예입니다. 허 교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자인 이 사람이 한 말을 듣고 학자의 내재 동기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허 교수는 수학을 왜 공부합니까? 수학 연구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네요. 뭐라고? 재밌어서.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내재 동기인가요? 외재 동기인가요? 당연히 이런 것을 내재 동기라고 하죠. 내재 동기. 자, 그러면서 수학 공부는 내가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근력 운동을 조금씩 즐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마라톤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수학 공부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것을 즐긴다고 표현을 했어요. 재미있고 즐기는 것이라고 표현했네요. 자,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외재 동기죠. 아이고, 예, 외재 동기. 이것 외재 동기보다 하루 4시간 정도 수학 연구에 몰두하는 것, 이거는 매일 근력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즉 이게 내재 동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낙이다. 훨씬 중요하고 재미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필지상을 받은 허 교수는 수학을 재미있어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한다고 했고, 이것은 언론에 주목받는 외재 동기보다 훨씬 더 즐거움을 준 인생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물리학자 파인만 교수의 사례예요. 노벨 물리상을 받았어요.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는 건 이건 벌써 강력한 어떤 외재 동기, 외적 보상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터뷰했대요. 상을 받을 만한 연구인지를 판단하는 결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뭐가 제일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기쁨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발견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큰 상이다. 자, 요것도 바로 뭐예요? 요것도 내재 동기가 되는 거죠. 내재 동기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삶의 기쁨이 드러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다른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자,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한 임 땡땡씨. 네. 이 사람은 대회 출전한 까닭을 묻는 기자에게 내 음악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음악 앞에서는 모두가 학생이야. 다 배우는 학생이라는 거죠. 제가 특별한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출전해서 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배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 모든 게 바로 뭐예요? 내재 동기예요. 내재 동기. 자, 내재 동기입니다. 그래서 대회에 나간 까닭은 우승이 아니다. 이 우승이 뭐예요? 우승, 외적인 보상, 그죠? 외적 보상 또는 이걸 외재 동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외재 동기. 오히려 우승한 후 마음이 심란해져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자체. 자, 요게 바로 뭐예요?
이 사람이 음악을 공부하는 어떤 본질이죠.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다 라고 했어요. 우승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얘는 뭘 나타내 주는 건가요? 네, 내재 동기가 내재 동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큰 상을 받았으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과는 다르다고 할지도 모른다. 평범한 사람들은 내재 동기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자, 니네들은 큰 상을 받았으니까, 어? 큰 상을 받았다는 거 그 자체가 뭐예요? 외재 동기죠. 이미 외재 동기, 외적 보상을 받았으니까, 자, 외적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평범한 사람들은 내재 동기로 살아가기가 어려워.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 반론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반박을 이제 하는 겁니다. 뭐라고 반박하느냐? 이들은 평생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수많은 칭찬을 받았어. 이게 외적 보상이죠. 외적 보상을 받아왔어요. 자, 우리보다 외제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을 거다. 왜 더 많이 받았을까요? 수많은 대회에도 나갔고, 수많은 상도 받았고, 그게 바로 외제 동기잖아. 유혹도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진정한 기쁨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을 타거나, 자, 외제 동기죠. 외적 보상이죠. 칭찬을 듣는 거, 남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외적인 보상, 즉 외제 동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다. 행복한 게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행복한 거다? 진정한 기쁨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즉, 내재 동기에 의해서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것이 나름대로의 결론이잖아요. 근데 그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냈나요? 자, 수학자 허 교수의 사례를 처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물리학자 파인만 교수의 사례를 들었고, 피아노 연주자, 나 이 사람 이름 아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임 무슨 찬인데, 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 이 사람도 그랬고, 이 사람도 그랬고, 이 사람도 그랬어. 각각의 개개의 사람들이 그러했으므로, 자, 여기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하나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결론. 그거는 뭐야? 즉, 내재 동기를 추구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내재 동기를 추구하며 살아가자고 하는 어떤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끄집어내는 이러한 추론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귀납법, 귀납 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납 논증. 이거 아마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도 배우지 않았어요? 귀납법과 연역법 배웠을 것 같은데, 그죠? 연역법. 자, 귀납법은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연역법은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방법이에요. 자, 요것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경험론적인 그 철학으로부터 나온 거고, 요건 대륙 중심, 프랑스 중심의 어떤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철학으로부터 발달된 사고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기업에서 일 잘하는 직원 중에는 능력도 인정받고 동료 관계도 원만한데, 자,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이들이 있다. 자, 시키는 일만 할 때,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할 때, 이럴 때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why? 왜 행복하지 않나요? 이거는 뭐예요? 뭐가 없어? 내가 자율적인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즉,
어떤 내적인 보상, 즉 내재 동기가 네,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키는 것만 하면. 그럼 나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기쁨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없겠죠. 즉, 내재 동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고 수업 듣고 끊임없이 경쟁에 시달려. 근데 이 과정에서 보세요. 스스로 이것을 내가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을 한다면 행복해지겠죠. 그것은 왜? 내재 동기가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가 시켜서 아니면 꼭 이거를 하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갈 것 같으니까 어떤 외적인 압력이나 외적인 강요에 의해서 이걸 한다면 그건 외재 동기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재 동기를 등한시한다면 우리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에 휩쓸리는 인생을 살게 돼서 결국은 불행해진다. 외재 동기로 살아가면 불행해진다. 자, 고래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며 춤을 추게 하려면 자, 제목이 다시 왔습니다. 조련사의 칭찬이 아니라 자, 조련사의 칭찬 이게 뭐죠? 외적 보상이죠. 외적 보상, 즉 외재 동기입니다. 외재 동기가 아니라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뭐를 줘? 자유를 줘야 된다. 이게 뭐예요? 내재 동기에 따른 어떤 삶의 기쁨인 거죠.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제목을 이끌어 와가지고 다시 한번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런 걸 비유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조련사의 칭찬과 같은 외재 동기가 아니라 마음껏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 그 자유로부터 나오는 어떤 동기. 이것이 바로 고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럼 고래는 뭘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가요? 인간이죠, 인간. 어떤 인간? 그치.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야.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인간들은 외적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재 동기를 줬을 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자, 마지막도 질문으로 끝을 내면서 뭔가 더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뭘 하고 싶어? 한번 돌이켜봐 하고 다시 한번 의미를 강조하게 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공감 되나요? 내재 동기에 따라서 살 때 진정한 기쁨이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칠게요.